피안도 이전 영상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키라는 스승에게 배운 발도수 자세를 취하였고 최후의 한방을 준비합니다. 눈을 감고 있는 아키라인데 악기도 쉽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아키라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단 하나, 이 한 번에 괴물을 바닥에 쓰러뜨리는 것. 악기가 계속 오지 않자 아키라는 악기를 먼저 도발합니다. 아키라의 소리에 반응하는 악기는 손 공격을 준비합니다. 무시무시한 크기의 손이 날라오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왔음에도 검을 뽑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아키라. 악기의 손이 아키라 바로 앞까지 왔을 때 그때서야 눈을 뜨는 아키라. 아키라는 완벽하게 손바닥과 손목까지 한 방에 절단해버립니다. 손이 잘려나가자 중심을 잃은 듯 보이는 악기. 큰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자 그 방향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아키라 눈앞에 악기의 머리가 노출되었고 아키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점프를 해서 악기의 입을 반으로 잘라버리는 아키라. 잘려버린 입 사이로 아츠시가 떨어집니다. 아츠시는 아키라의 실력에 놀라워하며 아키라의 도움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형까지 구한 아키라에게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절단하여 악기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악기보다 강했던 무시무시한 악기를 아키라와 아츠시 둘이서 결국에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아키라가 말합니다. 이제 스승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고. 마을로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키라와 아츠시를 기다리고 있는 일행들. 유키는 아키라가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들의 눈에서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아키라와 아츠시 가토가 보입니다. 유키가 제일 먼저 아키라에게 가서 안기고 그 다음으로 대장이 와서 마을을 대표해 수고했다고 말해줍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마을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빠르게 마을로 돌아가는 중 아키라는 스승님에게 악기를 해치웠는데 왜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가는지 물어봅니다. 그 물음에 대장은 악기 마무리를 확실히 했냐고 물어보자 아키라는 머리를 완벽히 깼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고 말하는 대장. 악기의 생명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과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기술사. 악기술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악기라는 존재는 이성이 없는데 아까 마을 사람을 이송할 때 악기는 마치 흡혈귀들을 호위하듯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 대장의 정보로는 흡혈귀 중에서도 자질이 있는 흡혈귀를 뽑아 악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난 악기의 행동을 보면 악기술사가 조종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하자 아츠시도 아까 전 악기가 눈에 상처를 입고도 계속 공격을 한 것이 악기술사가 조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멀리 돌아서 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아키라가 처치했다는 악기 그 옆으로 누군가 말을 걸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는 거냐고 당장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할아버지 흡혈귀. 그 말과 동시에 악기가 거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반응이 없자 악기술사는 자신이 왔는데 왜 인사가 없냐고 기분이 상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지팡이 뾰족한 부위로 악기의 옆구리를 찌르는 악기술사. 악기가 흠칫 놀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악기술사의 한마디. 기분이 상하기 전에 빨리 일어나라고 합니다. 악기는 자신의 몸이 아픈 건지 아님 악기술사가 무서운 건지 벌벌 떨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분명 아키라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었는데도 악기는 살아있었습니다. 악기가 이제서야 자신의 말을 듣자 흐뭇한 표정의 악기술사. 그리고 이제 상처를 치료해야겠다고 말하더니 악기의 팔을 가리키며 이쪽 피부를 쓰자며 벗겨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피부를 직접 뜯고 얼굴에 붙여 상처까지 치료를 완료한 악기. 악기술사의 그 다음의 계획은 인간 사냥이었습니다. 그런데 악기는 아키라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곤란스러워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악기술사는 악기가 인간을 무서워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기술사는 악기의 머리 뒤로 올라가 뇌를 움켜쥐어 악기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악기는 고통에 힘들어하다 복종의 자세를 취합니다. 악기술사는 악기를 공포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 그렇게 악기는 악기술사와 함께 아키라에게 다시 복수를 하러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키라의 일행은 아무래도 걸음걸이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와 여자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츠시의 상처가 생각보다 심한 듯 보입니다. 악기술사는 덩치가 큰 악기를 이용해서 금방 아키라 일행을 따라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심하고 있는 아키라 일행을 어떻게 사냥할지 고민을 합니다. 아키라 일행은 열심히 행군을 하고 있고 발이 아픈 아츠시를 위해 아키라가 업고 이동 중입니다. 그때 대장이 아키라에게 이 골짜기에서 습격당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서두르자고 말합니다. 혹시나 공격당한다면 이 골짜기는 앞뒤가 막혀버리면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에 골짜기 앞에 있는 숲까지는 빠르게 가자고 합니다. 숲에서부터는 습격을 당해도 어디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소 무리해서라도 어서 빠져나가자는 대장.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계곡의 출구가 보입니다. 계곡을 탈출한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출구로 뛰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위험하다며 낙석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의 위를 쳐다보니 거대한 돌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출구가 막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아키라 일행을 구해준 목소리의 주인공이 지팡이를 짚으며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바위에 깔려 죽었을 거라고 말하는 그는 악기술사였습니다. 눈치 없는 가토가 악기술사에게 고맙다며 가까이 가려고 하자 그런 가토를 아키라가 막습니다. 그리고 바로 칼을 뽑을 준비를 하는 아키라. 아키라는 한 번에 이 영감이 흡혈귀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키라의 살기에도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악기술사. 그는 낙석이 떨어진 걸 가르쳐준 이유가 바위에 깔려 죽으면 재미없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손에서 서서히 고통받으며 죽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악기술사의 도발에 바로 칼을 꺼내려는 아키라. 그렇지만 악기술사는 악기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악기술사의 신호와 함께 뒤쪽 절벽도 무너집니다. 그렇게 뒤쪽에도 바위에 길이 막혀버렸고 아키라 일행은 그곳에 갇혀버렸습니다. 당황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재밌다는 듯이 웃는 악기술사. 그러며 얼마든지 덤벼보라고 해맑게 웃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적은 약해 보이는 할아버지 흡혈귀 한 명이지만 영감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 아키라는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고 아키라가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무언가를 본 대장이 다급하게 멈추라고 합니다. 아키라가 멈출 생각이 없자 직접 대장이 아키라 앞을 막는데 무언가가 날라와 통나무를 강타합니다. 그것은 바로 혀. 바위 뒤에서 엄청나게 긴 혀가 날라와서 대장이 그것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아키라는 엄청 긴 혀를 보고 당황스러워합니다. 분명 자신이 조금 전 처치한 악기와 너무나 똑같은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혀가 있는 쪽에서 거대한 물체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 가까이에 나타난 악기의 정체, 아키라가 조금 전 처리했다고 생각한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의 배에는 입 같은 모양이 보이고 거기서 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악기술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까 전에는 악기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 악기의 본 모습이라며 자신이 조정하는 진정한 악기의 본 모습. 그제서야 아키라가 악기술사를 뵈려고 하자 악기술사가 악기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통나무를 잡고 있던 혀가 풀리고 악기술사를 잡더니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순식간에 악기술사는 악기의 어깨에 올라탔고 악기에게 절벽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죠. 절벽 위에 올라간 악기는 높은 위치에서 혀로 사람을 끌어오더니 그대로 피를 섭취합니다. 도저히 반격할 수 없는 위치. 지능이 있는 악기는 너무나 힘든 상대였습니다. 그런 아키라의 표정을 보며 악기술사는 승리에 찬 웃음을 짓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던 아키라. 그때 대장이 이제 자신한테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통나무로 절벽을 때려 바위를 만들고 큼직한 바위를 하나 들어 올립니다. 그걸 그대로 있는 힘껏 악기에게 던져 명중시키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보여주는 대장. 고통스러워하는 악기. 사람들도 그렇고 악기술사도 대장이 엄청난 괴력에 당황스러워하는데 대장은 잘못 맞췄다며 또 다른 바위 하나를 던집니다. 처음부터 목표는 악기술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던진 바위는 정확하게 악기술사를 맞췄습니다. 대장이 말하길 악기술사만 없으면 악기는 아무것도 아니니 자신이 악기술사를 떨어뜨릴 테니 그때 마무리해라고 합니다. 한 대 맞은 악기술사는 조심히 얼굴을 내밀어 보는데 그 순간에 바로 날라오는 바위. 그러자 악기술사도 함부로 고개를 내밀 수가 없었고 그렇다 보니 악기한테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숨을 돌리고 있는 악기술사. 사람들은 도망칠 곳이 없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서히 해가 뜨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더니 약속 시간을 넘겨버렸다고 당황하기 시작하는 악기술사. 이러다가는 그분의 노여움을 사고 말 거라며 곤란해합니다. 모두가 악기술사의 행동에 의아해하고 악기술사는 포획하는 건 포기하고 그저 생매장시키겠다며 절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큰 바위들이 떨어지자 당황하지만 괴력의 사나이 대장이 큰 바위를 지탱해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춘 공격. 위를 쳐다보니 악기술사가 누군가를 향해 엎드려 면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을 둘러싸는 수많은 흡혈귀들. 상당한 숫자입니다. 거기다 흡혈귀들은 누군가를 태운 가마를 들고 나타나는데 악기술사가 말하는 그분은 미야비였습니다. 가마에서 미야비가 내립니다. 아츠시에 당한 머리가 그대로 심장이 박힌 채로 있는 미야비. 자신과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아 자신이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미야비는 밑에 있는 대장을 먼저 발견하고 의외라는 표정입니다. 대장과 아키라가 있는 걸 보고 악기술사 혼자서 벅찰만하다고 바로 수긍합니다. 거기다 눈이 마주친 아츠시와 미야비.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미야비는 아직도 아츠시가 뱀 목이 쑤시다며 자신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는 없다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발에 먹히지 않는 듯 보입니다. 아츠시는 그런 곳에 머리통을 받고 떠드는 게 웃기다는 식으로 대꾸하죠. 그러자 자신이 머리를 이곳에 계속 둔 것은 왜 자신을 죽일 수 없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일부러 이대로 놔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자신이 왜 불사신인지 증명한다고 합니다.
미야비는 얼굴이 있는 심장 쪽을 옷으로 가리고 단추를 채웁니다. 그것도 잠시. 가슴 쪽에 얼굴이 있어서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쑥 들어가 버리고 목에서 얼굴이 튀어나옵니다. 가히 충격적인 모습. 어느샌가 목은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놀이는 그만. 미야비는 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화살을 날리라고 명령합니다. 미야비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날라오는 화살들. 무수히 날라오는 화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대장은 침착하게 바위를 들어 화살을 맞고 사람들한테도 바위 뒤에 숨으라고 지시합니다. 아키라도 친구들을 지키며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키를 켄에게 데려다주고 자신은 미야비를 죽이기 위해 강해졌는데 미야비가 직접 제 발로 걸어왔다며 이것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미야비는 스승님과 아츠시를 신경쓰고 있어서 아키라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미야비를 없앨 수 있는 최고의 조건. 그런데 그때 가토가 말하길 미야비는 저 높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뵐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 물음에 너무나 쉽게 벼랑 위에서 떨어뜨릴 거라고 말하는 아키라. 그러며 폰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폰의 도움이란 건총. 폰이 죽기 전 아키라에게 줬던 총이었습니다. 총알은 5발이 있었고 이걸로 미야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후 칼로 목을 벨 계획이었습니다. 화살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날라옵니다. 미야비는 여전히 아키라에게 관심이 없었고 총을 쏠 준비를 하는 아키라. 신중하게 미야비를 겨루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아키라가 쏜 총알은 정확하게 미야비의 머리에 명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야비,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미야비 또한 갑작스러운 공격을 맞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앞으로 남은 총알은 4발, 그 안에 미야비를 바닥에 떨어뜨려야 하였습니다. 미야비도 이제 자신을 공격한 게 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미야비의 행동. 성큼성큼 절벽 끝으로 오더니 밑으로 향해 점프를 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절벽 밑으로 내려온 미야비.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그리고 외칩니다. 자신을 쏜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자신을 찾고 있는 미야비를 피해 또다시 총을 쏠 기회를 엿보는 아키라. 절벽 위에 있는 대장 흡혈귀가 미야비가 내려간 걸 확인하고 활을 그만 쏘라고 명령하는데 미야비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화살로는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계속해서 화살을 쏘라는 것. 그렇게 사람들은 화살을 피해 계속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키라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님은 바위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아츠시는 부상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당장 미야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키라 혼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야비는 화살이 빗발치는 속을 걸으며 자신을 쏜 사람이 누구냐며 자신은 지금 기뻐서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아츠시와 대장의 움직임을 위에서 지켜보는 중 공격을 당했으니 그 요주의 인물 외의 사람. 아츠시와 대장 말고도 자신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며 기뻐합니다. 그래야 괴롭히는 맛이 있다며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미야비 눈앞에 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항 조직의 사람. 화살 때문에 다른 곳에 도망가지 못하고 미야비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야비는 자신에게 함부로 말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를 이용해서 자신을 공격할 사람을 찾을 생각을 하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여자를 물어버립니다. 당장 나와서 이 여자를 구하러 오라는 뜻이었죠. 아키라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때 미야비를 향해 나이프 하나가 날라옵니다. 역시나 미야비는 나이프를 쉽게 잡아버리고 나이프가 날라온 방향을 쳐다보니 그곳에는 아츠시가 있습니다. 미야비는 아츠시를 보고 실망한 말투입니다. 아츠시는 여자를 놓아주라고 말하고 미야비는 대신 자신을 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츠시는 자신의 동생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츠시는 아키라를 위해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런 듯 보입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죽지 않는 생물은 없다며 큰 소리로 외치자 바로 총을 쏘는 아키라. 미야비도 이제서야 총을 들고 있는 아키라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달려가면서 계속해서 미야비의 머리에 총을 쏩니다. 미야비를 죽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서일까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하며 미야비에게 달려가며 총을 쏘는 아키라. 그리고 어느새 총알은 다 떨어져 버렸고 아키라는 칼을 꺼낼 준비를 합니다. 8개월 동안 미야비를 죽이기 위해 수업을 쌓은 아키라. 총을 머리에 맞아 힘들어하고 있는 미야비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이렇게 피안도 10권까지의 스토리가 끝이 났습니다. 아키라가 처리했다고 생각한 아끼가 아끼술사를 만나서 살아 돌아온 것도 신선하였지만 아끼의 새로운 변신도 처음에 봤을 때는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기다 바로 미야비까지 나타나며 스토리 전개가 빨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연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지만요. 댓글을 보니 피안도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피안도는 매력적인 만화책이었습니다. 지금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기억상 저는 피안도를 17년 전쯤 본 것 같은데 지금 봐도 정말 유치하지도 않고 내용 전개도 빠르고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토리도 정말 충격적이고 재밌습니다. 고구마 같은 진행은 한동안 없다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최근 피안도의 댓글들을 보며 역시 명작은 죽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편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